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2월 26일 파운드리죠. 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증시를 볼까요? 네, 증시가 오늘 또 폭락을 해버리면서 네, 파운드리도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셀, 시그네틱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SFP 반도체만 좀 잘 부합 마무리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 AD칩스 IA도 4% 정도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간 상승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어,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상승률을 좀 보시면 10년물이 1.47%죠. 네. 그래서 5년으로 보시면 이 상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채권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투자자들이 돈을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공언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환율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달러가 이제 1128원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선물도 나스닥과 다우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반등을 할 때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이 상승률도 어, 좀 1.56%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좀 나스닥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증시가 내려도 다시 올라갈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올 때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은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단 반도체 가격, 서버 D램 2분기에 10%에서 15%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만 돈을 잘 버는 거냐?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어, 메모리 조립하는 기업들, 아니면 메모리 패키징 기업들도 같은 수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하위 업체들을 좀 골랐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이 깊은 이 5가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고, 지금 주식 상승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버 D램까지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래서 차량 반도체는 특히 이제는 애플까지도 차량 생산이 애플이 아니죠, 테슬라 가지고 차량 생산이 좀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싸게 이 반도체 가격을 살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오늘 이제 105원 내려서 6.3%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어제까지 제가 이제 수백만 원을 이제 수익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제 하락을 좀 했을 때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증시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라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 수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자르지 않았던 이유는 증시가 좀 오늘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가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좀 1,500원까지 위험하게 내렸었는데요. 요 구간을 잘 이겨내고 장 막판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21선 잘 지키면서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좀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죽은 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차주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쌍바닥을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1900원 선, 아니면 1차로는 1750원 선, 2차로는 1900원 선으로 좀 도전을 하면서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는,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기간은 결국엔 투신이 계속 단타로 또 나가고 있고, 어제 덜 팔았던 거 오늘 다 팔아버렸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이제 이렇게 360만 주는 최대 주주 장영진 회장님의 지분을 좀 받아서 테라닉스의 지분이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36만 주, 2만 3천 뭐 이렇게 13만 주, 17만 주 이렇게 계속 10만 주 단위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도 꾸준히 시그네틱스 임원진도 회사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 시그네틱스도 패키징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완제품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오늘 좀 떨어졌다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 2021년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본다면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고요. 저는 지금 1,500원이긴 하지만 4,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 그런 시세 차익을 노려보려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진득한 분들이라면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2,000원 선 중반대를 좀 잘 뚫어낸다면 확실히 많이 올라갈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그네틱스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그네틱스와 SFA 반도체 중 어떤 것을 살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저는 다시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 시그네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SFA 반도체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기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기는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래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오늘 이제 적절하게 또 거래가 하락했고요. 700만 주 정도 오랜만에 거의 뭐 SFP 반도체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네틱스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렸고요. 투자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도를 했지만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SFP 반도체가 지금 저점을 잘 지키면서 이 8,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이 상승된다는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S&P 반도체 계속 단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의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대장이 잘 가면 같이 다른 파운드리 업체도 갈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S&P 반도체도 드디어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 이 월봉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FP 반도체와 시그네틱스는 항상 지금 같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요. SFP 반도체와 시그네틱스 차트를 저는 같이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가 불안할 때는 SFP 반도체 차트를 좀 보시면 얘는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같이 갈 겁니다. 결국에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자꾸 자리를 잘 만들다가 결국에는 또 하락을 했고요. 얘도 장 막판에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 61선 근처까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21선을 한번 터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렴 패턴을 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AD칩스는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붙었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형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파운드리 업체를 제가 제일 처음 관심 가졌던 이 종목이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제가 이제 900원대에 들어와서 1100원, 1200원대에 매도를 해서 한 수십만 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그네틱스로 좀 갈아타서 이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얘도 같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대주주가 좀 아쉬워서 이제 4%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적대적 M&A 이런 거 같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큰 돈을 투자해서 좀 장투를 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같은 테마로 묶여 있어서 주가 상승이 예상이 좀 되고요. 얘도 월봉상으로 아직 저점 위치에 있고 하지만 요 정도 위치에서 워낙 이제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시게네틱스와 SFA 반도체. 네, 그 다음 네 번째 IA. IA도 괜찮습니다. 지금 IA도 계속 뭐 요 자리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선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반등을 좀 했어야 되는데 증시 흐름도 있고 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없고요. 요 1660원 선 제가 그어놓은 거 있죠.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퐁당 이렇게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퐁당 이렇게 상승을 할 거고요. 그때는 저항선이 요쯤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죠? 1900원 선, 1900원 선이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50원을 넘으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팔았습니다만 이전에도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뭐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얘도 괜찮고요. 러셀이 이제 조금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도 AD칩스와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을 크게 횡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내렸던 음봉자리까지 오늘 또 내렸고요. 어제 좀 좋게 마무리해서 위로 좀 올렸으면 했는데 얘는 사실 조금 더럽게 움직입니다. 지금 꼬리를 자꾸 주는 듯 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 또 저항선이 만들어졌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단기로 들어가셔서 물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러셀 자체도 아직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고요. 네, 중고 장비를 좀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투자자는 이제 기간 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셀도 이 박스권에서 빨리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위로 좀 치고 나가야 될 만한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데 AD 칩스와 같이 좀 이런 흐름이 나올까봐 조금은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그네틱스와 SF 반도체는 수급이 살아 있으며 차트상으로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차트다. 그다음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AD 칩스와 러셀도 지금 약간 삐끗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파운드리 이쪽이 수혜를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